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위한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선대위 디지털 본부장 맡고 있는 이영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예, 오늘 의총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 위원장 등 선대위가 일갈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2시 반부터 의총을 시작을 했고요. 예.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의총에서는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이하 원내 지도부가 그 사퇴를 직접 말씀하셨고요. 예.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이하 분들은 의총장의 중간 부분에 좀 나가셨는데 나가서 사의 표현을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김종인 총괄선대 본부장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와서 네네. 그 확실한 이야기는 저 지금 제대로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의원님도 아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진 않죠? 네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의총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총에서는 사실 김기현 대표님이랑 김도욱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추경호 원내수석 이렇게 세 분이 사의 표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 현직 의원들 예.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의원들은 당직을 내려놓는 것까지가 사실 의총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 오늘 의총에 이준석 대표는 불참을 했는데 네. 의총에서 이 대표 거취 문제 이야기는 나왔습니까 혹시? 오늘 뭐 3시간가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 예. 또 함께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예. 뭐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했던 의총입니다. 그렇군요. 그 신지혜 부위원장 영입 논란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며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던데요.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의총에서? 아니요. 저희 의총에서는 그 6시가 다 돼서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고요. 예. 지금 나오면서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다들 확인하신 상황입니다. 자,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선대위 쇄신을 발표하고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차례로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신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의원이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저희 민주당처럼 명락대전이 컸던 것도 아닌데 예. 사실은 경선까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갔었고요. 예. 물론 그 네거티브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선 이후에 선대위를 꾸려지는 상황에서 좀 하나로 가는 부분이 내부에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드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고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이나 정책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신년에 쭉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그 여론조사 때문이라기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과 관계자분들이 직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쇄신의 목소리가 오늘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분석하기에는 당 내용 사태가 제일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가 있는 그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것보다 국민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 등등으로 너무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신뢰와 기대 그리고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가중치를 높였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내부에 이런 불협화음이 크든 작든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해를 넘기면서 봉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의총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사퇴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뭐 다음 차례는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늘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그 합의를 이루었냐면요. 예. 쇄신을 하되 더 이상 내부 총질이나 분란으로는 절대 세에서는 비춰지면 안 된다. 따라서 사의 표현이든 대기종군이든 이런 그 개혁이나 혁신이나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서로 말하되 각자의 선택으로 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것은 최소화하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강요가 아니어도 다 이렇게 합의를 본 부분인 게 새해이기도 하고 예. 더 이상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비추지 말자는 예.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 이준석 대표의 예. 거취 예. 문제나 이런 것은 아하. 상당 부분 이 대표님의 결정 사항으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사퇴 압박이나 강요로 비춰지면 그게 또 다른 분란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 같기도 합니다. 지금 네네.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라든가 또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 선대위에서 주문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다 금액락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후보님께서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여의도 어법에 되게 익숙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쉬움도 있고 또 아끼시는 분들은 속상해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정이나 메시지나 정책팀이 좀 손발을 맞추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후보도 학습과 팀워크에 의해서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선대위 내부적으로 맞았다면 사실 그런 실망감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우리가 준비된 원팀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오늘 많이 토론을 했고요. 그러니까 반성의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김민전 교수와 하태경 의원이 이대남 학점 발언으로 그 SNS에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도 혹시 구청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는 확대되지 않았고요. 사실 여론조사가 너무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쇄신하자 이런 것보다 사실 뭐 여론조사가 넘치는 세숫대야에 그 딱 넘치는 분량만큼이 더해진 거고요.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됐던 것들을 사실 공론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더 이상 내부 총질이나 누구의 책임론이 아닌 솔선수범을 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나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선대위 개편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사람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아젠다 중심의 선대위로 가야 한다. 그리고 아젠다 설정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상의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아니 저는 제가 항상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 지금 상임위가 행안인데 행안위 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여론조사를 해도 매번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일이 흔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런 선거철만 되면 굉장히 많이 난립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여론조사보다 실제 상황을 그쪽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여론조사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민심에 가깝나 그런 얘기를 안에 많이 내부에서 드렸거든요. 또한 우리가 내는 정책이 정말 호응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경험과 관계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 중심으로 그 조직을 짜고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민간 부분의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치권은 대부분 관계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제안이 선본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끄떡이시는데 여야를 넘어서 사실
20계열 출신 국회의원 수가 되게 적고요. 예. 그중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IT 관련한 이 의원들의 수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필요성은 실감하나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은 따라오지 못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래도 계속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오늘 계속 강조해 주신 것은 당 내분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는데 네.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수습이 이제 시작되겠습니까? 적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이 됐든 연연해 하지 않고 다 정말 정말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원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사퇴를 줄여서 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후보 중심으로 하나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공론화의 시간이 거의 3시간 반이나 됐었고 그 결의를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해결이 돼서 개선이 돼야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그래야 하고요. 그것을 실패했을 때 국민의힘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었습니다.